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장마가 6월 25일서부터 제주도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중부하고 남부 이렇게 동시에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25일에서 27일까지 비가 온다고 해요. 비의 양은 제주도는 꽤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주도가 워낙 비가 오면 또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육이 오늘서부터 물을 안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27일까지 장마가 근데 25, 26, 27, 3일이야 장마가.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날씨를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있어요. 그 일기예보라는 게 그 며칠 예상하는 거는 정확한데 그 열흘 뒤에 예상하는 거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촬영하고 비가 분명히 안 와갖고 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비구름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할 때. 그리고 6월 달에 가장 무름이 속출하는 계절 그 달 중에 6월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좀 빠른 것 같아요. 7월 한 말 정도에 거진 비가 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남부하고 중부하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게 몇십 년 만에 6번째래요. 그래서 2019년, 21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있고 73년 또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데 이게 6번째라고 하니까 그 19년하고 21년 벌써부터 이게 연타 있죠.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거진 마른 장마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안 했어요. 비가 안 와서 걱정을 했지. 근데 비가 너무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자주 오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25, 26, 27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가 생각에는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수를 이제 오늘서부터 물 줄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요거 올렸죠. 요 손소독제는 케이스만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그 어저께 올렸던 손소독제 큰 통 4리터에 2개 곱하기 2 해갖고 13,000원으로 올렸죠. 근데 그게 제가 행사할 때 샀나봐요.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제 링크를 달아드리려고 보니까 16,700원인가 그래요. 2통에. 그래서 쿠팡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아가페 무슨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가페 무슨 손소독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액을 쓰시냐 물을 섞지 않아요. 저는 원액을 뿌립니다. 이렇게 원액을 뿌려서 얘네들이 화상을 입거나 뭐 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이건 뭐 먹는 과일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전 기구에도 뿌려요. 근데 이게 장마가 시작을 할 때 습도를 온도가 좀 올라갈 때 많이 머금고 있어요. 베란다에. 그래서 베란다 구석구석에 이걸 뿌리셔도 돼요. 곰팡이 균이 공중에 떠다니거든요. 공중에 그 곰팡이 균들이 떠다녀갖고 이때 그 이제 다육이를 신고 나무젓가락을 많이 꽂아놨죠. 그거를 다 뽑으셔야 돼요. 그 곰팡이 그 나무젓가락에 곰팡이 엄청 많이 피는데 곰팡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곰팡이가 아니라 걔가 나무젓가락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곰팡이가 베란다 구석구석에 포자들이 날라다녀요. 그 날라다녀갖고 눈에 보이지 않죠. 이제 얘 이런 데 앉으면 균들이 생겨요. 요렇게 수연 같은 애도 있죠. 요런 수연이 곰팡이 균에 취약해요. 여름 장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연 같은 경우에는 여름 장마비를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나 다육이 공부하고 싶어. 나 다육이 공부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맞추셔도 됩니다. 얘가 건강하면 균이 안 생기고 오히려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면역이 약하다. 그럼 곰팡이 균이 생겨갖고 입에 검은 반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초기에 발견되면 요런 걸로 해결이 돼요. 요런 걸로 해결이 되는데 얘가 이제 수간으로 그게 눈에는 그 보이는 거는 조금인데 수간으로 많이 타고 갔다. 그러면 좋은 약을 이미 타고 갔기 때문에 약을 써도 듣지 않아요. 걔는 이미 이제 그게 진행이 많이 되면 이제 얘는 이제 많이 좀 고생을 하거나 이제 하늘로 가거나 그러고 무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름이 그 6월달 장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속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6월 요때 장마가 질 때는 습도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달이 5월 말에서 6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햇발이란다. 햇빛에 그 이제 그 습도가 금세 증발이 되는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좀 더디다 보니까 그 베란다에 그 곰팡이균이나 애들 물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분갈이를 사실 어저께 댓글이 아니라 어제 영상에 제가 댓글 얘기를 한 거예요. 분갈이를 제가 이제 막 했는데 다육이가 많이 죽었는데 요번에 또 택배를 받아서 한 30개가 다육이가 온다.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분갈이를 이때 해서 다육이를 보냈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 이제 죽어서 속상해해서 또 데리고 가서 또 분갈이를 해야지. 근데 이때 장마철에 분갈이를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다육이를 8월 중순이 넘으면 분갈이를 하면 좀 안전하게 분갈이를 할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9월달. 더 안전하게 하려면 9월달. 좀 모험심이 강하다. 그러면 나 좀 공부를 하겠다. 다육이 죽여도 돼. 그러면 지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여도 봐야지 공부가 되는 거고, 그 다육이를 내가 얘를 사갖고 죽였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초보자님들은 사실 2-3천 원짜리 다육이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얘가 하늘로 가면 돈도 아까워요. 그 조그만 돈도 되게 아깝기 때문에 얘 보낸 것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근데 키우다 보면 그게 많이 공부가 돼서 내가 다육이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왜 죽었는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얘가 물음으로 갔는지 과습으로 갔는지, 내가 분갈이를 해갖고 물을 줬는데 물이 잘 마르지 않아서 얘는 뿌리가 지금 분갈이를 그 택배를 받아서 왔는데 뿌리가 멈춰져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분갈이를 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얘는 뿌리 이게 우리가 화분에서 다육이를 포트째 제거를 하잖아요. 공중에 노출이 된 뿌리는 이미 죽은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엽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처럼 흙을 다 털지는 않아요. 그래서 흙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심기 때문에. 근데 다육이는 신기하게 흙을 다 털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다육이를 심을 때 다 털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비슷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데리고 온 게 우리나라 다육이고 우리나라 다육이를 데려간 게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나라는 흙을 터는 게 다 비슷해요. 아예 일본은 뿌리를 그냥 싹둑 다 잘라갖고 분갈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새 뿌리를 받아서 심는답니다.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 키워갖고 지금은 우리나라 농원보다 거기가 땅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거기서 키웠던 걸 가지고 와서 농원에서 판매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아시아권의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비슷해. 심는 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흙을 다 털지 않아요. 그 이제 다른 나라 심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흙을 보유하고 심어요. 근데 제가 보유하고 심어 보니까 흙을 다 털어서 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국 채널 보고 초보 때 보유하고 심었더니 그 뿌리가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흙에 굳은 채로 그 흙하고 새로운 흙하고 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령이 있어. 그 이제 심고 나서 그 꼬챙이 송곳으로 그 이제 중간중간 흙을 잡아 빼서 그 새흙하고 약간 믹스를 약간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머리 빗듯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을, 그거를 그때 초보 때는 몰랐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엽들 심는 것처럼 흙을 보유하고 심었더니 얘가 그 새흙하고 그 원래 흙하고 따로 놀더라고요. 흙을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원액을 써요. 원액을 쓰는데 이렇게 원액을, 지금도 원액이에요. 이거 원래 통에 있는 거는 다 쓰고, 제가 있죠. 요 통에 있는 거는 여기는 그린데이 뭐 S라고 핸드 뭐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소독하려고 시킨 거고, 이게 분무기가 잘 돼요. 그래서 안 버리고 계속 요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손소독제 어저께 올린 거는요, 요거를 원액을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거를 덜어서 그냥 씁니다 얘기를 했는데,
원액을 써요. 100% 원액을 뿌려요. 이렇게. 왜 원액을 뿌릴까요? 농약보다 얘가 훨씬 약해요. 농약은 진짜 그 이제 물에 타서 하는 것도 엄청 강해요. 제가 농약을 써보니까 물에 그 2리터에 요플러 그 농약을 한 숟갈을 섞어서 믹스를 하잖아요. 손에 그 믹스된 게 그 이게 닿아도 손이 되게 아려요. 막 진짜 손이 떨어져 나갈처럼 아려요. 메머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응애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맹독이에요. 우리가 북어독 아시죠? 북어독 그걸로 사람을 진짜 그 조그만 걸로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을 갈 수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약이 그렇게 강하고 세요. 그래서 제가 농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피부 트러블이 염증이 생겨갖고 되게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농약 같은 거는 가급적으로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손소독제는 뭐 가을에 뿌려도 되고 옷에 뿌려도 되는 거니까 독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액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수. 저는 장마가 한 7월 말 정도에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일기예보 이제 확인해 보니까 25일서부터 27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데 제주도를 먼저 시작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는 한 25일에서 26일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주도 뭐 남해 그쪽은 26일부터 비가 온다니까 단수를 하시는 게 좋고 장마철에는 곰팡이균이 엄청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지지대 있죠. 그걸 다 뽑아 주셔야 돼요. 제가 베란다 안도 아니고 이 거리대에 나무 지지대에 그 다육이 신고 꽂아놨던 게 하얀 깃털처럼 곰팡이가 쫙 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란다 안도 아니고 바깥인데 거기다가 이 하나만 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나무젓가락도 무슨 하얀 깃털처럼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게 베란다 안에 있으면 포자가 날아다니면서 사람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겠죠.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그래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 그런 건 빼주시고 요런 것도 하나 사셔다가 손소독제인데 구석구석 그 베란다 안에 구석구석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균을 얘네들이 그 곰팡이 균에서 그 코로나 균까지 죽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4리터 그 어저께 얘기한 게 13,000원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16,000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그 두 통에 4리터에 한 8리터잖아요. 그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리터에 3만 얼마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벌써 8통을 썼거든요. 근데 20리터를 사다가 쓰시면 더 아무래도 효과가 아무래도 그 가격에 대한 그 좀 부담이 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육이 그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을 단수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비가 오고 한 열흘 정도는 날씨가 계속 먹구름이 껴져 있어요. 그 먹구름이 비구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저희는 잘 된 것 같아. 이제 5일에서 6일 있다가 이제 비가 오는 거잖아요. 다육이가 사실 얘네들이 물을 빵빵하게 먹고 그래야 한여름도 버티고 장마도 버티고 해요. 그래서 너무 또 굶주리고 있는 애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재작년 한 2년 전에 그 마디바 6만 원인지 7만 원인지 대품을 드렸었어요. 근데 걔가 내가 화면에 본 것보다 너무 틀린 거야. 화면에는 완전 그 왕대품이었는데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이제 택배를 받았을 때 걔가 몰골이 진짜 종이짝처럼 막 말라갖고 그 잎도 절반이 그 택배 안에서 휴지로 감았을 때 얘가 절반이 그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으니까 이게 그 꽃처럼 접어도 접힐 정도로 그 상태로 왔더라고요. 나는 다육이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가격이 뭐 1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다육이잖아요. 근데 진짜 걔 얼굴마담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데리고 오자마자 진짜 받을 때도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택배 언박싱 할 때도 야 화면하고 너무 달리다. 그렇게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육이를 받아봤을 때 그렇게 이상한 다육이를 보낸 그 농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육이를 그 영상에는 되게 애가 되게 예뻤거든요. 멋있고 이렇게 활짝 폈는데
받았을 때는 입장이 완전 이게 쭈글쭈글 해갖고 접히는 거 알죠? 휴지로 감았을 때. 그 상태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절반 제가 화면에서 고를 때 하고 받았을 때 그 상태가 애가 절반인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걔가 진짜 물을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진짜 종이장처럼 얇게까지 물을 굶기는 농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너무 굶기잖아요. 한 방에 애들이 가요. 한 방에. 장마철 물음도 잘 오고 그 벌레들이 물어도 물음이 오고 한 방에 가기 때문에 너무 물을 굶기는 거는 되게 애들 면역성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동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7월 초까지 물을 줘요. 7월 초까지 물을 줘서 중순까지 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 좀 여기가 오전 햇빛만 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같이 재워요. 7월 중순에서 그 하영하고 춘치형 모두 다 재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을 너무 굶기지는 않아. 저는 그런 몰골을 본 다육이는 택배를 받아서 처음이었어. 그래갖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너무 굶겨도 애가 면역이 약해서 탈이 날 수가 있어. 그래 물을 굶겨도 물음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케어를 해줘야 돼요, 애들을. 너무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그 물을 굶기는 거는 안습, 애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손소독제는 원액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액을 뿌립니다. 100% 원액을 이렇게. 이것도 원액이에요. 그 통에 있는 걸 받아서 이렇게 뿌려요. 물에 희석 안 하고. 소주는 희석을 해요. 소주는 그 500ml 생수통에 소주 뚜껑으로 4뚜껑 넣어서 하고, 지금은 이제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걔보다 좀 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뿌려요. 지금은 곰팡이 균이 많이 발생이 되고 제가 몇 번을 뿌렸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깍지도 얘가 박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진딧물도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걔를 화장실에 그 이제 그 선반에다 두고 3일 동안 하루에 3-4번씩 뿌린 거예요. 볼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뿌렸어요. 촉촉하게, 아주 듬뿍 샤워기로 물을 준 듯이 아주 촉촉하게 흥건하게 진짜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그래갖고 진딧물을 박멸을 했답니다. 받고 처음에 제가 눈이 많이 시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예전에는 2.5, 2.0 진짜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그 안에 드는 시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눈이 건조한 것 같아갖고 작년에 너무 건조해갖고 눈이 막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검사를 했는데 와, 그 1등급 나왔어. 그런데도. 근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그 매 시력처럼 되게 좋았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다 이게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도 면역이 얘네들도 어렸을 때 강할 때 잘 키워야 돼요. 나이가 들고 목대가 목질화 되고 그러면 물은 잘 드는데 애들이 뭐라 그럴까? 근데 올해 그 2,000원, 3,000원짜리보다는 물음에 강해요. 묵은 애들이 확실히 강하답니다. 이렇게 있죠. 그 이제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 이제 저희 집 루비 앤 넥클리스,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이게 진짜 12,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작년에 물을 너무 굶겨갖고 애들을 다 루비 앤 넥클리스를 진짜 페트병에 있는 빼두고 그 학원에 같이 이제 제가 합식을 많이 해요. 루비 앤 넥클리스를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다육이가 그 물마름이 좋지 않은 얘네들을 이렇게 뜯고 나갖고 화분에다가 그냥 흙에다 파묻어줘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금세 장마철 이렇게 시즌에 뿌리가 엄청 빨리 나와요. 한 3일이면 나오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이렇게 꽂은 애들이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물마름이 좋지 못한 다육이, 우리 집 베란도 습도가 남들보다 좀 덜하다. 그러면 루비 앤 넥클리스 요즘에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이것 검색을 하는데 진주 목걸이 이렇게 쳐야지 나와요. 요즘에는. 예전에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대품은.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2개를. 이렇게. 원래 얘 올릴 때 2개 곱하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 하나를 사고 뒤늦게 이제 전화를 해서 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키우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풍금이에요. 신기하죠? 얘 지금 뒷베란다 있을 때는 아주 초록초록했는데 그 앞베란다 옮기고 나서 이렇게 시뻘겋게 물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 속에다가 흙에다가 얘를 그 송곳으로, 얘가 딱딱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송곳으로 구멍을 내서 여기다 얘를 심어요. 그리고 좀 배양토를 살짝 덮어주면 뿌리가 금세 내려요. 그러면 얘가 여기 그 다육이 화분 속에 물 관리를 해줘요. 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꽂아주시면 물음이 확실히 들어오고 물마름도 좋고 서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얘도 커지고 얘는 얘대로 번식되고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물을 여름에도 굶기고 겨울에도 굶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물을 굶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관리가 제대로 내가 모르겠어요. 얘가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어. 그럼 얘를 꽂아 놓으세요. 그래갖고 얘가 홀쭉하다. 그러면 그때 물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너무 물을 굶겨버리면 말라서 죽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얘도 안 좋아지고 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초보다 그러면 요런 걸 하나 사다가 화분에 꽂아 놓으면 화분 속 흙도 뽀송뽀송해지고 얘도 그 물음에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물 주는 거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얘가 알려줍니다. 얘가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주 꿀팁이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초보자님들은 다육이를 아주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초보 때 초보는 아니었지만 합식을 좀 다육이를 그 심을 때 여러 개를 많이 그 같이 심었었어요. 그런 애들이 확실히 물마름이 좋고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요렇게 또 창들, 레드창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물을 굶겨도 얘네들이 물음이 와요, 사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 꽂아주시면 아주 꿀팁이 되겠죠.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좀 알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근데 또 이제 몇 년도 또 이제 쉬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모르고 또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요렇게 꽂아주시면 모양도 예뻐요. 그러면 어둡죠, 저희 베란다가. 제가 이렇게 캔 화분도 활용을 많이 해요. 커피 캔 이런 데다가 뭐 얘는 노경, 콩란, 뭐 얘도 진주 먹거리라고 그러더라고, 외국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그 합식을 할 때도 얘를 많이 꽂았는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고, 얘네들 이렇게 보면 얘가 더스티 로즈예요. 요 새 아이는 제가 이제 적심해서 3개가 나온 걸 또 적심을 해갖고 여기다가 같이 합식을 해준 거. 다육이라는 게 그냥 뚝 끊어갖고 흙에다가 좀 말려갖고 심어주시면, 근데 루비앤 네크레스는 마르지 않은 상태로 손으로 끊는 것보다 사실 칼로 잘라갖고, 왜 그러냐면 손으로 끊을 때 단면이 많이 뭉그러져갖고 조직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뭉그러지고 그러면 거기에 또 균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또 장마 시즌에는 되게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칼로 잘라갖고 흙에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요렇게 지금 흙에 꽂아놨죠. 이게 뭘까요? 이렇게 아직 뿌리가 안 나왔는데 요렇게 그냥 뚝 잘라갖고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나와요. 얘가 하도 덜렁덜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적심한 것도 요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합식을 일본에서는 되게 많이 해요. 일본에서는 요렇게 아예 뿌리를 어깨 해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말리면 얘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게 쫙 펴져 있는 애들은 합식을 안 하고 말려서 합식을 해요.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오므려질 정도에. 근데 이렇게 월러 같은 경우에는요, 물을 굶겨도 대기 중에 습도로 빵빵해져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입을 쫙 펼쳐져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물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렇게 지금 제가 이게 다이소 유리컵이에요. 유리컵인데 어저께 그 분갈이 하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합식을 했는데 루비앤 네크레스가 있어갖고 뿌리채 뭐 뽑아서 합식을 하면 뿌리를 더 빨리 내리는 거고, 끊어서 합식을 해서 심을 때 수돗물을 살짝 줘보세요. 수돗물을 살짝,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 그럼 뿌리를 금세 내립니다. 요렇게 합식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은 애들이 푸릇푸릇하죠. 이제 물들 때 단단해지고 그러면 되게 예쁘답니다. 요렇게 얘가 아르제랑 노경이랑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원래 요 콩란,
녹용만 해도 되는데 제가 욕심에 여기까지 더 꼽아봤어요. 그래갖고 햇볕에 달달 구우면 되게 예뻐져요. 지금은 장마철이라 가장 좀 애들이 안습일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합식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데 애들이 합식을 할 때는 가을에 물이 예쁘게 들었을 때 합식해야 예쁜데 애들이 지금 색을 다 빼니까 다 초록초록해요. 근데 이게 합식을 할 때는 색깔을 여러 가지 물 드는 애들이 그 빨갛게 물드는 애들도 있고 노랗게 막 주황색, 핑크색 물드는 애들이 있어. 보라색으로 물드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가지가지 여러 가지 합식을 해놓으면 진짜 꽃꽂이 해놓은 것처럼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합식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합식 문화가 많이 발달 안 되어 있는데 일본이 다육이 문화가 훨씬 먼저 시작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거진 합식을 해요. 다육이를 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심죠. 이렇게 하나하나 아니면 군생으로 이렇게 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심지 않고 거진 이렇게 합식을 많이 한답니다. 합식 거진 합식이에요. 일본 그 유튜버들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분들은 거진 없어요. 거진 이렇게 합식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저도 합식을 초보 때부터 했어요. 10년 넘었는데 저도 합식을 한지. 근데 합식이 훨씬 재밌고 보는 게 훨씬 쏠쏠하죠. 근데 다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다위가 많이 들어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원. 그 다이소 가면 2,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요 컵에다가 합식하는 거를 올릴 거예요. 구멍이 없어도 돼요. 구멍이 없이 합식을 해서 키우는 물 조절하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캔이에요. 제가 만든 캔인데 제가 요번에 그 라울을 그 언박싱 할 때 라울이 그 대품을 받았는데 잘려서 왔어요. 상태가 안 좋아갖고 제가 잘랐구나. 적심해서 무름이 살짝 썩어서 제가 이제 적심을 해놓고 여기다가 와 이게 잘 비주얼이 어울리네요. 제가 큰 거 합식한 그 큰 애 따로 이렇게 심은 애보다 이렇게 합식한 애들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이 그거를 제가 이제 언박싱을 할 때 다위가 썩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자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아깝다 환불 받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합식을 할 때 쓰면 좋겠다 해갖고 이렇게 지금 있죠. 이렇게 녹용이나 콩란을 이용해서 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캐나분도 만드는 영상이 있고 차르카분도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댓글에 차르카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쁜데 그 댓글을 장문의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유튜브에다가 꽃보다 다육이 차르카분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게 원조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알린 장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서 올리시다 보니까 그 이제 뒤죽박죽 막 올리다 보니까 막 비 맞고 퍼졌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창조자다 보니까 그걸 보고 제대로 만드시면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 원리 원칙대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거리대 내놓고 쓰셔도 되고 물에 차르카분을 잠수를 시켜도 제가 멀로 여기 노란 화분에 있는 멀로인데 저쪽에 있나 보다. 저쪽에 보면 저 큰 화분 옆에 있는 애가 얘가 멀로예요. 얘가 노란 화분인데 요 화분 2018년도 차르카분에 심어서 지금까지 비를 오는 비 다 마치고 제가 그 곰솥에 그 당시에 이제 제 다육이를 여기까지 이렇게 잠수를 시켜갖고 난리가 났죠. 왜 그때 우리나라 문화는 다육이 물다면 죽는 줄 알고 저면 간수도 화분 절반만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요즘에 중국 영상들 다 잠수를 시켜버리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중국 영상이 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수시키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도 다육이는 죽지 않아요. 잠깐 뭐 잠수시킨다고 2시간 뭐 잠수시킨다고 죽지는 않는데 하여튼 저 차르카분이 잠수도 시켜먹고 오는 비를 다 마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분갈이를 그때 하고 안 했답니다. 2018년도에 했고 캐나분도 유튜버의 꽃보다 다육이 캐나분 만들기 치시면 있고 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꽃보다 다육이 페트병 꽃보다 다육이가 붙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회수가 140만 회
조회수가 140만 회예요. 1만 회도 아니고 저도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0만 회까지만 제가 봤거든요. 근데 140만 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페트병 먼저 올린 장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도 뭐 간엽 올리시는 분들도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최초의 우리나라 유튜버 1세대거든요. 다육이 유튜버 1세대. 그래서 페트병도 올렸지, 차르카본도 올렸지, 캐나본도 요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올린 것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실 때 요즘에 제가 분갈이 영상 많이 안 올리신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육이를 1800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꽃보다 다육이, 다육이 합식한 거 검색을 하시면 진짜 아주 그냥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해. 더 예쁘게 해갖고 올린 게 있어요. 꽃보다 다육이, 다육이 합식 영상 검색을 하시면 아주 그 꿀팁. 이런 거 핀 꼽는 것도 제가 사실 미용실 하면서 요 팁으로 요걸 하는데 중국 분들이 요거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일본 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그 미용실에서 사람들 업스타일 머리 꽂을 때 그 팁으로 요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꼽는 거. 제가 아까 많이 알린 장본이기 때문에 꽃보다 다육이, 다육이 분갈이, 다육이 흙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모든 게 뭐 다육이, 꽃보다 다육이, 베란다 거리대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모든 정보가 다 다육이 키우는 정보 꿀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헤븐스 게이트 그 댓글 그분 때문에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 근데 헤븐스 게이트 그 다육이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냐? 제가 이제 왜 여기 거리대에서 걔를 뺐냐? 걔가 춘추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잠을 자는 애인데 걔가 이제 햇볕에 내놓다 보니까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얼굴을 막 줄였어요. 얼굴을 막 줄인데 걔를 제가 6만 얼마에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얼굴을 많이 줄이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벽면에다가 옮겨놨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날이 어두워서 이게 잘 안 보이죠. 오, 구름이 쫙 껴갖고 얘가 지금 천외 변경이에요. 요거를 나한테 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 노랗게 물드는 다육인데 요 다육이도 되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렵고 이 꼬지도 잘 되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 꼬지가 성장이 완전 더뎌요, 다른 다육이 비해. 그래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적심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또 손으로 건드려갖고 얼굴 나오는 걸 많이 떨궜답니다. 그래서 적심한 애들은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래서 뭐 적심해갖고 한 목대당 뭐 3개, 얘는 3개가 나오죠. 얘는 2개, 그리고 뒤늦게 여기 목대에 3개 나오는 거야. 거진 3개씩 나와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3개가 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적심하고, 이 꼬지도 상당히 잘 됐는데 3년 전에 이 꼬지 한 게 아직 자구가 요렇게 물을 안 주면 안 커요, 애들이. 그래서 물을 잘 줘야지. 그래서 헤븐스 게이트를 요 벽면으로 옮겼어요. 하엽을 너무 심하게 지고 얘네들이, 그리고 잠자는 시기에 제가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다육이, 에오니엄석 다육이는 여름에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내리는 게 힘들어요. 좀 더뎌요, 다른 애들보다. 지금 나무젓가락 꽂아놨죠. 요거를 빼주셔야 돼. 장마철 여기에 막 곰팡이 까맣게 끼기도 하고 하얗게 끼기도 하는데 이 포자가 날아다녀요. 눈에 보이지 않은 포자가. 그래서 막 그 베란다 벽면에 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다육이를 보여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아주 잘 있긴 하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뿌리 잡는 과정에서 군생이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되게 꽃다발처럼 이쁘게 있는데 저쪽 이 거리대에서 그 이제 그 밑에 새끼들을 많이 그 뭐라 그럴까, 하엽이 져서 소멸하고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늘에다가, 요 다육이도 에오니엄 속 다육이죠. 할로윈 요런 애들이 에오니엄 속 다육이고, 요 까라솔도 에오니엄 속 다육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 장마비를 맞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너무 강한 곳에 두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는 춘추형이다 보니까 잠을 자는 애들인데 저희는 한 7월 중순까지 애들이 성장을 해요. 여기가 중부 서늘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완전 울창하죠. 여기는 완전 정글숲입니다. 정글숲. 여기는 완전 정글숲이기 때문에 요번에 대품 라울 분갈이 한 애들도 여기다 옮겼어요. 요 라울도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지금 비를 많이 맞추면